발표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발표자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2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너무 길게 답변해 주실 시간은 없으실 것 같고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줌을 통해서 줌에도 100여 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엄태상 전주화정초 엄태상 선생님께서 유정수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AI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가 올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역점 사업은 뭐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공통 질문이라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발표자분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2020년 9월부터 AI 융합교육 전공이 전국에 약 1000분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38개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전공을 개설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특징 그리고 교수님들의 구성 그리고 교육과정의 특징에 따라서 특성화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올해 역점을 두는 부분 중에 하나는 AI 융합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정답은 없지만 좀 정의를 각자 하는 것을 공유하고 이런 특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센터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교재가 신설 전공이다 보니까 교재가 많이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교재 개발 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하는 포럼처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교원과 일반인 대상으로 이런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이해폭을 넓히기 위한 동영상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개발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1년이 마무리될 쯤에는 이제 성과 포럼 시작할 때 저희가 다 함께 한다는 교육부총리께서 참여하시는 그 포럼을 MOU 행사와 같이 진행했고 1년이 지날 때쯤에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또 관련된 성과를 유관 학회에서 발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센터가 해야 될 과업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진행하고 있고 또 남은 기간에 이런 일들을 센터가 각 대학원에서 운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센터는 뒤에서 어떻게 지원해 드릴까를 많이 고민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관련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많은 질문을 받은 분이 우리 첫 번째 유정수 교수님에 대해서 발표에 질문이 많습니다. 서울관악초의 민경신 선생님, 본인이 이제 반백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인 저희 아이들에게만 코딩 교육을 받게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교사들도 기술을 배우고 코딩을 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저같이 늦은 나이에도 디지털 문맹인 상태인데 코딩 등등을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저와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 상태가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정수 교수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제 얘기가 다는 아니지만 오늘 시간 내서 많은 선생님들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이 되면서 실은 2013년 그 전부터 선생님들 대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 연수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뭐 저희가 이제 선도학교 선생님들은 그나마 이제 레벨이 굉장히 올라가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까 이제 선생님 말했듯이 정말 문맹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초연수도 제가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올해도 또 했어요. 올해 1월 달에 또 기초연수를 했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뭔지 모르세요. 현장은. 그래서 제가 아까 AI 교육도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하니까 도전하자. 모험심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이건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AI 교육도 하면서 가장 문제가 교수들도 AI를 몰라요. 그러면서 대학에서 AI 융합대학원을 운영을 하시는 거 보고 야 이거 교수님들도 연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백이 돼도
저는 반백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고 있고, 뭐, 제가 일찍 배웠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제 시대가 배울 때 AI였고요. 지금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 왜냐면 그때는 저는 486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돌렸어요. 그래서 조그만 문제도 그 TSP 문제, CT가 10개 되는데도 한 달이 걸린 거예요. 내가 모델을 설계해서 알고리즘 설계까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팅 CPU 환경이 너무 좋아요. 컴퓨팅 파워가 좋은 상태에서 무조건 해보시면 돼. 그래서 반백이 아니라 더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도 이제 AI를 배워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 정신으로 모두 다 하시면 다 배우실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AI가 전공자는 어렵지만 일반인한테 접근하는 건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AI는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각오를 가지고 도전하시면 모두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치현 선생님께서 이건 약간 질문이 너무 좀 어렵긴 한데요.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선택 과목에 융합 선택이 있는데 어떤 과목이 들어갈까요? 이건 제가 볼 때 유정수 교수님께서 답변 드리는 거 제가 그냥 답변 드리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의 융합 선택이 지금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별로 또 학교에서도 채택할 수 있도록 지금 열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발표는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총론이 발표되고 내년 중에 강론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될 텐데 조금 더 요거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서 한번 논의가 좀 더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단정적인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튜브를 통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라는 아이디로 발표는 잘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여전히 AI 융합교육의 난제가 AI가 목적인가, AI 활용이 목적인가 이 두 가지 이제 목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AI 자체가 목적이라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해야 하고 AI 활용이 목적이라면 굳이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융합이라는 단어가 AI 자체 이해는 융합이 아니고 활용을 하려면 다시 AI를 이해해야 되는 이런 약간 순환 논리에 있다. 목적이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컴퓨터 사이언스의 엑스퍼트가 교육 분야의 데이터를 만질 수 있게 된다는 점으로 귀결되고 교사가 필요 없다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긴 질문을 해주셨는데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AI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냐 아니면 활용하는 것이 목표이냐 교육 분야에서 이 질문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둘 다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유정수 교수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관점에선 두 개 다가 맞긴 맞아요. 근데 AI 활용은 제가 가장 오래하는 게 ICT 활용 교육에 우리가 실패를 한번 맛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ICT하고 AI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게 지금 지능을 갖는 로봇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능을 갖는 로봇은 기계공학하고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융합을 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제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 ICT 활용 교육은 단순히 툴 위주로 접근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제가 아까 말씀 PPT로 발표하나 아래 한글로 발표하나 오늘 제가 전달하는 내용의 목적은 같아요. AI 융합이 현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위해서 교육부라든지 뭐 이화여대 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참여하는 교수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지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AI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AI에 대한 이해 없이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아직 AGI라고 해서요. 범용적으로 우리가 모든 제너럴하게 쓰는 AI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알파고의 사례거든요. 알파고를 했던 그가 바둑에 대한 대가가 됐지만은 만약에 마작을 할 경우 이거 좀 얘가 마작이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마작을 할 경우는 마작 알고리즘이 따로 있어야 돼요. 마작 데이터가 따로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단순히 AI는 활용만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문제라든지 내 주변 환경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데이터에 따라서 알고리즘은 조금 손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선생님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네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컴레인이라는 아이디로 질문 주셨는데 AI 교육 담당자는 정보 컴퓨터 교사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AI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데 이분은 정보 교사만 담당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융합교육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예, 원래 이제 교육부에서는 AI 융합교육이라고 모든 분야에서 AI를 이제 활용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도구를 갖고 그냥 사용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 전공 선생님들도 AI에 대한 이해도는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AI 교육, 융합교육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네. 유튜브를 통해서 03현 선생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교과별 활용 매뉴얼은 개발되어 있는지요? 답변 드리면 일부 교과는 뭐 개발 일부 되기도 하고 현재 개발 중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완전히 개발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제가 간단히 이제 답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니, 제가 그 부분에 좀 네네네. 또 네네. 추가적으로 네네네. AI 교육은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 교육 할 때도 선생님들이 도구도 선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학습 방법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AI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무리에다가 말씀드렸던 거지,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주는 건 수학이라든지 다른 데서 문제가 과학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AI나 소프트 교육은요, AI 교육과 소프트 교육 동일한 겁니다. 이것들은 주변의 문제를 자기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스스로 그런 그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선생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어떤 그 정해진 틀의 프레임워크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펼쳐놓으시면 자연스럽게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지원센터에서 질문이 38개 많아가지고. 대학이 네. 참여하는데 네네. 그 대학들한테 자율성을 주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네. 맞는 겁니다. 네. 네네. 질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충남대 천세영 교수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코딩 교육과 AI 융합 교육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별로 교육 목표가 다를 것 같은데 구분해서 좀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해야 되나? 이게 지금 1번 주제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한 두세 분 더 남았습니다. 1번 주제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초중등 단계에서 지금 그 교육과정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초등학생한테 정말 AI 교육을 하면 컴퓨터 전공하신 교수님들도 과연 초등학생이 AI를 할 수 있을까? 저 그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유정수 교수는 어떻게 배웠어? AI. 저 대학원에서 배웠어요. 그랬어요. 그걸 초등학생한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막 저한테 그 말씀 굉장히 많이 서울대학교 교수님들도 하셨고 정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 질문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 교수님, 우리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지만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AI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살 생활을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거지 우리 관점에서 봐서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AI를 모든 걸 주려고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길을 열어준다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아까 이제 IBM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IBM에서 뉴칼라 그 부분에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IBM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학생들한테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급별로 학생들의 성장 시기에 맞게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모두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도 있고요. 그런 도구라고 하면 조금 그러는데 그런 테크닉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잘 조합하면 네네. 성공적으로 할 수 알겠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네. 학교급별로 목표나 수준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이 굉장히 될 것 다르죠. 같으네요. 네네. 우리 강솔초의 남미영 선생님 유튜브로 질문 주셨는데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이 있고 초등에서 5, 6학년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도 코딩 로봇 교육을 하고 있는데 AI 교육이 더 특별히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이걸 질문 주셨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은 지금 그 정권이 바뀌면서 정말 그 네이밍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이 혼동을 하고 계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뭐 제가 그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 네이밍의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건 뭐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요.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선생님 잘 안 들으셨군요. 좀 서운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스태틱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주어진 그 스텝에 따라서 그대로 수행했던 거예요. 제가 그 컴퓨터는 스투피드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되면 인간이 계속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귀찮아. 좀 자동화로 시키고 싶어요. 내 것을 컴퓨터한테 아웃소싱 하면서 컴퓨터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리즘 형태로 컴퓨터한테 아웃소싱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컴퓨팅한테 학습할 기회를 준 게 바로 AI다. 즉 AI까지 가지 않고 머신러닝이 그런 형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AI 자체를 배우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좀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고 AI를 활용하는 분야는 조금 또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아까 유정수 교수님 아까 강의 중에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줌을 통해서 참여하신 김진원 운산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현장 교사에게 AI 교육에 있어서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한데 지금 미흡하다. 어떻게 하면 이런 전문가와 협업이 가능할까? 이걸 이제 주셨는데 아까 유정수 교수님 마지막 그림이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런 네, 그림을 맞습니다. 톱니바퀴 모형을 말씀해 네네. 주신 건데 예, 어떻게 하면 이런 협업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 톱니바퀴 할 때요. 실제 개발자들을 좀 참여를 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이쪽에 서비스를 개발하신 분들이 기업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기업들하고 HR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도 실제 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개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저도 개발했는데 내가 이 만든 것을 실제 데이터를 만들기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데이터를 다 갖다 우리가 쓰는 데이터 쓸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그걸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범용 일반화되면서 모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만들어져야 돼. 우리들도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포럼에는 저희들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개발자 측면에서 그럼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을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아마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지 않아도 다음에도 또 개발자를 저희가 모실 예정으로 또 있어서 네, 교수님 개발자 말씀이 잘 너무 이어진 상위 레벨은 아니고요. 네네네. 대학생들도 개발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알겠습니다.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네이버 부르면은 선생님들이 확 와닿진 않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라든지 AI 중심 대학들이 있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들 그 학생들 중에 그 많이 느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네네. 그때 영재고 과학과 학생들도 이쪽에 개발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알겠습니다. 뛰어난 학생들도 있어요. 아마 네. 그런 학생들이 들어서면 더 많이 선생님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유정수 교수님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AI 융합교육 전공하고 계신 이혜린 선생님이 질문 주셨는데 나도 아이고 why not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데이터 편향성이 이제 위험하다고 보는데 유정수 교수님 보시기에 데이터 편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게 가능한지 제로가 안 되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편향성을 내포하는 데이터 분석을 교육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외국 같은 경우는 교육하기 전에 교육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그 교육 플랫폼에는 뭐가 있냐면 실제로 그 AI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그냥 정성된 깨끗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나마 여기에는 바이어스가 없다.
그런데요, 바이어스는 제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인공지능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느낀 게 빅데이터들이 수집이 굉장히 데이터가 여러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야, 우리 인간의 민낯을 보겠다. 내가 이제 그동안 내 얼굴을 못 봤는데 AI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나의 데이터, 인간들이 사용한 데이터를 넣으니까요. 인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바뀌지 않는 한은요. 바이어스 제로인 머신러닝 기계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네, AI 윤리의 중요성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네, 교육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해당 부처에서 그나마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바이어스가 그나마 적은 데이터들은 정선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뜨거운 관심과 질문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충분히 시간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두 번째 이제 주제 질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신지연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산초의 김진원 선생님께서 오픈 피택이 중고등학교 이상의 적당 수준 이상이 적당한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고등학교부터 시작하는 피택이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연결할 수는 없을까? 요걸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신지연 부장님. 오픈, 예, 지금 현재 오픈 한글화 되어 피택. 있는 버전은 네, 되게 네. 개념적인 부분, 네, 네. 그 오픈 피택은 무료로 디지털 러닝을 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그 학생들이 가입을 하면 거기 안에 탑재되어 있는 뭐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퀴즈 형태 혹은 뭐 이렇게 텍스트, 동영상 이런 다양한 소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중학교도 충분히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고 학생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 중에 그 앞에서 이제 교수님한테 하셨던 질문 중에 제가 두 가지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첨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네. 혹시 네, 그러면 그 앞에서 이제 신 부장님 혹시 그럼 네, 요 짧게 하겠습니다. 질문들 아니요, 요 질문들이 있어서 요거 한 다음에 추가로 마지막 질문 제가 말씀드릴 때 요 추가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질문들 먼저 네네네. 드릴게요. 네. 나와 있는 질문들. 네, 충남대 김신명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산업계 입장에서 뉴칼라 인재와 AI 교육의 필요성 실천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미들 스킬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부분에 동의하는데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 학생이 준비해야 될 주요 역량을 선행적으로 확인하여 교육 내용에 편성해야 할 것 같은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 어떤 정도 수준을 미들 스킬로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그 앞에 질문이랑 이제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아까 이제 교수님한테 하셨던 질문 중에 네, 신 부장님 그럼 제가 질문을 간단한 게 있어서 같이 드려서 종합적으로 네.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네네네. 네, 마지막 질문은 이예린 선생님 질문 주신 건데요.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5년 커리큘럼이 전체 커리큘럼이냐 아니면 다른 그 예체능이나 이외 교과들 이런 다루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전 다룰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지금 이거 핵심 커리큘럼만 보여주신 건데 요 질문까지 종합해서 아까 의견까지 말씀을 한 번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소프트웨어랑 로봇 교육이 지금 바뀐 인공지능이랑 어떻게 다르냐라고 해주셨고, 교수님께서는 이제 같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산업계에서 기대하는 바는, 과거에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 교육을 보면 이제 좀 쿡북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번 어떻게, 2번 어떻게, 3번 어떻게 아주 정교화되어 있는 매뉴얼을 따라서 하는 교육들이 과거에는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AI라는 이제 미래 인재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교육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좀 가져왔으면 하는 부분은 이런 쿡북 스타일이 아니라 디자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학생 스스로 과정을 설계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AI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 이제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그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은
그 기업에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면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굉장히 다양한 외국 사람들이랑 논의를 거쳐 가지고 수행을 프로젝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어떤 문제를 정답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만월 중에 최정원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사례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그 입구에 들어서서 교탁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그걸 과거에 인제 소프트웨어 교육처럼 1번 어떻게 하고 2번 어떻게 하고 3번 어떻게 하는 정답 위주 정해진 루트대로 하는 교육을 하게 되면 AI 교육은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AI 교육이 과거로부터 동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긴 하더라도 좀 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 인재를 키운다면 과거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세상과 연결된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유저와의 접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질문 중에 "전문가와의 협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는 물론 AI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AI 교육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전문가라고 소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유저들이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IBM 피텍 학교에서 학생들이 4 가지 챗봇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챌린지했던 부분이 개발하는 챗봇 서비스의 대상자를 만나 봤냐?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 대상으로 하는 챗봇 서비스, 노인들이 되게 외로워하시기 때문에 그 1인 주거 하시는 노인 대상으로 뭔가 챗봇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 노인분들을 다 반드시 만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은 그 AI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과 좀 더 연결된 교육이 전문가라는 것이 뭐 개발자라든가 프로그래머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확산된 교육,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슈가 뭐고 그걸 내가 직접 인제 들어봤을 때 그냥 상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니즈를 직접 들어봤을 때 '그걸 AI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 AI는 좋은 교육 콘텐츠들이 이미 무크 시스템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그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들 스킬 부분은 질문하셨던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5 년제 과정이 사실 그 K-12에서 했으면 하는 교육을 되게 많이 담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아까 미들 스킬이라고 하면 석박사급의 그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개발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개발해 드리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C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으로 하는 IBM 직원분이 코멘트를 하시기에 그래서 현재는 되게 파이썬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대신 C 대신 파이썬을 배워서 그런 알고리즘 개발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파이썬을 배워서 인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미들 스킬을 키워내자.'라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육 과정에서 뭐 초, 중, 고등학교별로 AI 인재에 달성되었으면 하는 수준과 비전을 좀 세팅하시고 그거에 맞게 어느 과정을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전문 학사 기준으로 5 년제 커리큘럼을 짰기 때문에 그 안에 인제 UI, UX라든가 뭐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고 IBM 직원들이 인정한 커리큘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오면 IBM에 바로 입사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인정한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5 년제 커리큘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거는 전공 과목에 한정해 가지고 거의 저희가 인제 커리큘럼을 넣어 놓은 것이고 교수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기본 교과 과정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가 아니라 전공 교과의 부분에서만 저희가 5 년제 커리큘럼을 보여 드렸던 것 제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와 관련해서 최정원 선생님 발표와 관련해서 경북의 용궁중학교 김혜숙 선생님께서 음악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는 음악에도 AI가 적용된다. 교사가 가르치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 요 질문 주셨습니다. 최정원 선생님 혹시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음악 과목에서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 아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음악을 어떻게 더 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뭐 흥미라던가 아니면 음악에 대한 이렇게 관심, 이렇게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좀 인공지능을 도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문제 해결보다도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양교육 측면에서 이렇게 완성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음악 교육에 도입하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그 프로그램 이름이 잘 생각나진 않지만 아이들이 음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도 작곡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아이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걸 빌미로 또 좀 음악에 대한 그런 어떤 이렇게 영역이 좀 넓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본다면 AI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툴을 활용하는 쪽으로 아마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밖에도 이병옥 선생님께서 초중고에서 AI를 가르칠 때 차별화가 필요하다. 요 얘기는 아까 유정수 교수님이 답변을 이미 주신 내용에 이제 중복돼서 제가 별도로 답변 요청은 안 드렸고요. 그 밖에도 참여하신 분들이 발표가 오늘 너무 좋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소개를 다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제3회 AI 융합교육 포럼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10분 정도 오버된 거는 모두 진행자인 제가 진행을 잘못한 시간 관리 잘못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인사이트를 많이 주신 세 분의 발표자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고 다음 포럼에서 듣고 싶으신 주제나 또 연사를 또 추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 반영해서 남은 포럼들을 또 기획하는 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날 귀한 아침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신 발표자분들 그리고 줌으로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200여 명이 넘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줌에 저희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질문도 많고 토론할 내용도 많은데 아마 시간 관계상 다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이 테마와 관련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